계속해서 ITQ 6회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페이지 197쪽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197쪽. 먼저 다음은 도시락 11 판매 현황이네요. 이렇게 만들고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데이터를 입력해 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이게 제1작업, 작업을 갖고 2작업, 3작업, 그 위에 4작업은 차트로 만들어지면서 4작업이 되는데 4작업까지 모든 게 이 1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작업에서 이 데이터가 혹시나 잘못되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2작업, 3작업, 4작업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작업의 데이터가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고 앞으로 이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 11로 하고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할 거고 예적인 것은 출력 형태, 이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숫자 형태가 있네요. 그죠? 숫자 형태. 이런 숫자 형태는 결국은 뭘까요? 요거 오른쪽 정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글꼴 전체를 어디를 선택해서 요거죠? 요거를 선택해서 굴림 11포인트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은 가운데 정렬할 것이고 그리고 요거와 요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해볼까요? 먼저 여기를 클릭해 줘야죠. 여기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홈 탭에 여기죠. 굴림 쓰시고 엔터 11포인트 엔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를 기본 서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굴림 11포인트는 돼 있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을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윤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갖고서 여기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죠. 요거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다시 가서 굵은 테두리 제목 빼놓고 밑에 두 줄 빼놓고 다시 오른쪽 버튼 테두리 가셔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끝났고 이제 제목을 들어가죠. 도형 사다리꼴이죠. 도형 사다리꼴. 그 다음에 도형이니까 사다리꼴을 하기 위해서 요걸 클릭해서 요거죠.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요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11 도시락 요거 입력해 주시고 도시락 11 판매 현황 그리고 요 테두리를 클릭해 주세요.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 요거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가로 가운데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요 글꼴에서 굴림이죠. 굴림 엔터. 요거 크기 직접 입력하세요. 28 엔터. 검정 요거죠. 색깔 자동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요거 굵게 클릭. 채우기 연한 녹색 이게 채우기죠. 연한 녹색 클릭. 그러면 요 작업이 끝난 거죠. 근데 하나 끝났네. 안 남았네. 요거 그림자 오프셋 대각축은 바로 요 도형을 선택한 한 상태에서 서식 도형은 여기서요.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어딨나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도움을 나오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제목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란 작업할 거예요. 결제란 작업, 요거는 요쪽에다 정확히 여기다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요 위에 클릭하지 마시고, 요 아래쯤, 여기쯤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에 쓰세요. 결제, 오른쪽 방향키, 담당, 오른쪽 방향키, 팀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 이렇게 눌러주시고, 결제에서 세 줄을 내려오시거나, 세 줄은 너무 길으니까 세 줄만 내려옵시다. 오른쪽 버튼,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세우기 위해서 홈 탭에 요거 버튼, 방향 버튼, 세로, 그 다음에 열 넓이 줄여주셔야죠. 이렇게 알맞게 줄여주시고, 이게 가운데 정리를 안 됐을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요거 가운데 정리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두 줄 오른쪽 버튼 병합한다. 그 다음에 여기죠.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하기 위해서 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모든 테두리 선택한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셔서 홈 탭에 복사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한다.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놓을 곳에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 붙여넣기. 그 마지막 작업 요 L 열서부터 요까지 오른쪽 버튼 삭제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알맞게 놔주세요. 그러면 요 결제란 작업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여기 영역, 요거 세 개네, 그죠? 연한 파랑색으로 채워봐라. 그럼 요거죠. B4서부터 J4 영역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반드시 누르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G의 14죠. G의 14 요거죠. 그 다음에 I의 14 요거죠. 결국 범위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됐죠.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죠? 그 상태에서 채우기 홈 탭에 요거죠. 연한 파랑 아까 요거였어요. 그죠? 연한 파랑이 어디 있나요? 요거네요. 그죠? 연한 파랑. 그러면 다음에 할 일은 유효성 검사죠. 여기죠. 항상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 유효성 검사 도시락명 이거를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클릭한다. H14셀 클릭한다. 데이터에 들어간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한다. 요거를 목록으로 갖다 놓는다. 밑에 원본을 클릭한다. 도시락명이니까 아래 여기서부터 쭉 범위를 지정한다. 맞죠? 확인 버튼 누른다.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걸 선택해 놓는다. 그러면 유효성 검사 작업이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죠. 요 작업을 하는데 셀 서식 요구의 영역에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단위 들어갔죠. 콤마 스타일 그 다음에 원을 넣는다. 그럼 H5에서 H12, H5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그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 샵, 샵.0 여기 들어왔죠. 형식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형식 안에다 놓고 큰 따옴표 주시고 원 쓰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그 다음에 또 됐고 아까 병합한 걸 빠뜨렸네요. 그죠? 근데 이게 미리 해놔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도 영역 지정하고 여기도 영역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야 되는데 미리 해놔서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대각선 작업할 거예요. 요 대각선 작업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셀 서식 테두리 요 색으로 요 선으로 대각선 이렇게 하면 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쭉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죠.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홈에다 요거 오른쪽 정렬 클릭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다 여기서 서식 작업은 끝났는데 하나 남았네요. 이 작업은 남았죠? 바로 여기 H 여기 영역을 지정하시고 나서 여기다 이름 정의 뭐라고 쓴다? 판매 금액으로 쓴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제목 이름 상자에 클릭하시고 쓰세요. 판매 금액 엔터. 됐죠? 혹시라도 쓰다가 잘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서는 고쳐줄 수 없어요. 여기 수식을 고치겠습니다. 수식 누르시고 이름 관리자 누르셔서 여기 나왔죠? 편집 누르셔서 여기다 이름을 바꿔 쓰겠습니다. 그대로 판매로 씁시다. 금액을 지워주세요. 판매하고 확인. 닫기. 어떻게 돼요? 판매로 바뀌었죠? 여기다 지금 범위 지정했습니다. 다시 잘못했다 해서 여기다 찍고 판매 뒤에 찍고 판매 금액이라 다시 쓰는 겁니다. 엔터. 분명히 썼는데 여기도 판매 금액도 있고 판매도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써주, 두 개 이름 지정한 것을 하나 지워야 되죠? 그럼 다시 수식, 이름 관리자, 요거 판매, 삭제, 확인. 됐죠? 다시 이거 삭제합니다. 판매 금액, 삭제, 삭제. 다 삭제하세요. 닫기. 다시 처음부터 영역 지정합니다. 범위 지정, 이름 상자, 클릭한다, 판매 금액 쓴다, 엔터 친다. 그러면 요 조건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식 작업 들어갑니다. 수식 작업에 범위를 지정하고 계산 작업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치는 곳은 바로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판매 순위를 볼까요? 1번 요 작업입니다. 판매 순위는 여기죠. 요 작업을 할 건데 판매 수량 단위 이렇게 판매 수량 어디 있어요? 판매 수량 여기죠. 그죠? 요걸로 작업할 거예요. 내림차순은 큰 값을 1등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순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등에서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위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할 건데 이 품은 랭크 순위 함수죠. 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if 안에 순위 함수를 넣을 거예요. if 안에 순위 함수를 넣어서 만일에 순위 함수가 어떻게 된다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순위가 1등에서 3등이라면 순위를 구하고는 입력하고 아니면 공백을 넣을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 if문이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자세히 배우지만 고등학교 자세히만 이렇게 가정법에 해당되죠. 그죠? 가정법. 만일에 뭐뭐 한다면 그래서 만일에 순위가 여기죠.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순위가 왜 써요? 3등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반대 꺾기 표시는 이렇게 이하 표시를 해주시고 3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일에 순위가 3등이라면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거 순위죠.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 놓을 거예요. rank.eq 함수를 복사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아니면 공백을 한다. 공백은 큰 따옴표 2개가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요런 작업을 해주면 요 1번의 판매 순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할 거예요. 먼저 범위 지정해 주시고 영역 지정합니다. 위에 찍고 넣어놔시고 if 들어가 만일에 탭키 그 다음에 순위 여기죠. 탭키 FX 눌러 주시고 뭐를 판매 수량이죠. 첫 번째 구할 값 이거죠.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그거의 범위 판매 수량의 범위 너는 움직이지 말라. F4번 눌러준다 그랬죠? 반드시 F4번 눌러준다. 그 다음에 내림차수니까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왜냐? 부모가 if 랭크.eq는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부모에서 끝내줘야 돼요. 요 if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if 바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 뒤에다 반대격기 표시는 하고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3등 이하이면 그 다음에 요거 3등 이하일 경우는 수식을 입력하랬죠. 수식이 뭐 순위를 그죠? 그러면 요거 작으면 요걸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이 확대되니까 요걸 눌러보세요. 이렇게 확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그죠? 영역 지정하시죠. 영역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다시 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돌아옵니다. 됐고 여기다 클릭 오른쪽 버튼 붙이기 아니면 큰 따옴표 2개 공백이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른다 다시 위에 찍는다 찍고 이렇게 반드시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친다. 됐죠. 이렇게 하고 바로 if 함수와 순위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구해봤습니다. 만일에 여기다 몇 등자를 포함시켜라 하면 다시 여기 찍고 지금 뭐 문제는 없지만 앰퍼샌드 표시하고 Shift 7번입니다. 큰 따옴표하고 등 큰 따옴표 닫으시고 컨트롤 키 엔터 뭐 요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1등 4등 5등 6등도 등자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이거 지워주시고 어디에다 씁니까? 바로 순위가 있는데 이곳에다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순위를 구한 여기 바로 뒤에 가로 뒤에죠. 여기다 한 칸 띄워주시고 이렇게 큰 따옴표 등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등 큰 따옴표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주세요. 지금은 뭐 했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통기한을 계산할 겁니다. 이 유통기한도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키 엔터 칠 건데 뭘까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할 겁니다. 제품 코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번째 글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번째 글자죠. 그죠? 요거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게 미드 함수입니다. 추출하여 그 뒤에다 2를 표시할 겁니다. 그럼 미드 함수를 직접 사용해 볼까요? 범위 지정하시고 위에 찍고는 미드니까 m이죠? m, i 나왔죠? 탭키 fx 누른다. 처리할 함수, 처리할 값 요거죠. 요 BOC를 참조하고 두 번째, 네 번째니까 4죠. 몇 개를 잘라냅니까? 하나죠. 하나. 1을 잘라내야죠. 그죠? 하나. 요 하나 잘라낸 게 1. 그죠? 하나만 잘라내서 이렇게 네 번째를 하나만 찍어요. 그래서 미드 함수는 텍스트 문자를 참조할 문자를 start 넘버 시작 위치 네 번째에서 몇 개 number of characters 한 개를 잘라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알았죠? 끝난 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 찍어서 한 칸 띄워서 앰퍼샌드 표시하고 한글로 1 이렇게 하고 컨트롤 키 엔터 친다. 3번입니다. 이번에는 최저 판매 금액 정의된 금액 정의된 금액 아까 여기죠 그죠? 판매 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요. 민 최저 금액을 구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다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찍고 는 하시고 m i 민 세 번째 탭키 직접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여기 범위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판매 금액 자동으로 들어가죠. 가로 닫고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해산물 제품의 판매 수량 단위를 구하는데 평균을 구할까요? 지금 해산물 볼까요? 해산물 봅시다. 여기죠. 해산물의 판매 수량 요거예요. 또 판매 수량의
요거죠. 또 해산물 또 있죠? 요거에 판매 수량. 세 개의 값을 더했고요. 세 개의 값을 찾아서 더하면 뭐가 나와요? 요거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sum if. sum 합계를 내는 건데 if 가정법이라 했죠. 만일의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뜻이에요. if는 조건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해산물에 해당되는 항상 엑셀은 같은 행단위입니다. 이렇게 행단위 계산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행단위 계산. 세 개의 값은 더하면 요게 계산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나누기 개수로 나눠줘야.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줘야죠. 이게 count if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하는 것은 합계를 나누기 개수로 나누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평균이죠. 그러면 요거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sum if죠. 그 나누기 개수가 count if죠. sum이라는 것은 합계를 말하는 것이고 if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count는 1, 2, 3, 4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if도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sum if 함수의 안에 sum if에 그 다음에 범위에 조건을 들어가서 거기에 조건에 맞는 합계 범위를 지정합니다. 나누기하고 count if는 요거가 똑같아요. 요거가 똑같으니까 count if하고 그거만 갖다 주시면 복사해 넣어도 돼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E14셀 클릭하시고 위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 넣어하시고 sum if 들어가면 SU 하면 바로 나오죠. 탭키 누르시고 에펙트 누른다. 됐죠. 지금 해산물이 있는 거 여기죠. 범위를 지정한다. 두 번째 칸은 반드시 한글 조건 해산물 쓰시고 엔터 치면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계산될 것은 판매 수량이죠. 범위 지정한다. 나왔네요. 411 나왔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른다. 다시 위에 찍고 나누기 한다. count if죠. COU count if 탭키 FX 누른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범위는 똑같다 그랬어요. 요 범위 여기 그죠? 똑같으니까 첫 번째 칸에 여기 범위 지정한다. 두 번째 칸 해산물 쓴다. 탭키 누른다. 됐어요. 확인 버튼 누른다. 이러면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해서 뭐를 구했습니까? 평균을 구했습니다. 다음에 육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건데 여기죠? 육류 판매 수량의 합계인데 dsum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dsum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서 dsum sum은 배웠죠? 합계예요. 그럼 도대체 D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제품 코드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dsum은 어떤 문법이냐면 dsum 가로 열고 바로 여기에요.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셀 주소 이런 걸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참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마지막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범위를 지정할 거고 셀 번호 어디입니까? 지금 5번 육류 판매 수량이니까 여기죠. 요거 F치의 4셀 이게 G의 4셀이 되고 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넣어도 돼요. 그럴 바에 뭐 직접 클릭하는 게 빠르죠. 그죠? 그 다음 조건은 뭘까요? 해산물이니까 해산물 제품 이거 육류죠. 육류니까 요렇게 제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또 해당 셀 여기죠. 클릭해 주시고 J13셀 클릭했습니다. 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는 dsum ds 세 번째 클릭 탭키 FX 누른다. 첫 번째 칸 클릭하고 여기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한다. 두 번째 판매 수량 구할 거니까 요거 G4셀을 클릭한다. 세 번째 조건은 제목을 포함해서 요거예요. 분류를 포함해서 66 됐죠? 660 나왔죠? 확인 버튼 누른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 6번에는 항상 뭘까요? 이거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 VLOOKUP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거 VLOOKUP V는 horizontal 해서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수직.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아직 엑셀 ITQ는 안 나온다 이거. H는 수평, horizon 해서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look up, 찾아보다, 올려다, 보다는 뜻이가 찾다요. 그럼, 보세요. VLOOKUP 하면서, 여기 VLOOKUP 하면서 찾을 건데, 총 판매 금액을 찾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값, 요걸 선택합니다. 먼저, 이 VLOOKUP 함수의 문법은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값이 있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호예요. 찾을 열번호.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찾을 값이 어디 있을까요? 찾을 값 요거죠, 그죠? 요걸 누릅니다. 요걸 찾을 값은 H14셀이죠. H14셀. 범위는 어디? 도시락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총 판매 금액 어디 있어요? 총 판매 금액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게 범위고 범위 지정했습니다. 열번은 뭘까요? 판매 금액을 구할까요? 이거죠. 판매 금액 1, 2, 3, 4, 5, 6이죠. 6을 써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됐죠. 여기서 조건이 아니라 태그라 해야 합니다. 태그. 정확한 일체 값 0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매 수량을 판매 수량이네요. 그죠? 판매 수량이 6이 아니라 여기 5를 써줘야죠. 요거 5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하고 판매 금액 요거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요거 클릭해 줬죠. 아래 J14셀 클릭해 줬다.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는하고 VL 나왔죠. 탭키 누른다. FX 누른다. 처음에 찾을 값 요거라 했죠. 요거 H14셀 두 번째 클릭하고 도시락명은 여기 있고 총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얼마? 1, 2, 3, 판매 수량을 구해야죠. 다시, 판매 수량 1, 2, 3, 4, 5죠. 5열에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일체값 0이죠. 확인 버튼 눌러준다.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곱하기 누른다. 그 다음에 뭐를 누른다? 요까지 하면 뭐가 구해졌을까요? 바로 판매 수량이 구했죠. 근데 해당하는 요 제육볶음밥에 관련된 금액은 몇 번열에 있어요? 이거는 판매 수량은 5번열에 있죠. 그러면 5번열에 있죠? 그러면 판매 금액은 6번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복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끌어서 오른쪽 버튼 복사 뒤에 찍고 곱하기 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여기 붙여넣기예요. 하고 요거 5를 뭘로 바꿔요? 6번열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엔터. 그러면 두 개의 값이 곱하셨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 범위는 여기까지 범위죠.
그 다음에 5번 제품 코드가 아니라 도시락까지. 다시, 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도시락 몇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게 범위죠. 그 다음에, 요거 찾을 값 5라는 것은, 요것이 1번열, 2번열, 3번열, 4번열, 5번열. 그래서 5고, 그걸 복사했어요. 6이라 하는 것은 바로 1, 2, 3, 4, 5, 6이죠. 그죠? 그래서 제육볶음밥이니까 제육볶음밥에 요거 곱하기 요걸 구해서 요거를 곱해준 거니까 바로 요 값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조건부 서식의 판매 금액 셀에 막대 데이터를 위할 건데, 조건부 서식의 판매 금액 셀, 판매 금액 어디죠? 여기죠. 범위를 지정합니다. 판매 금액 범위를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의 막대 데이터에 됐죠? 막대 데이터 스타일에 빨강이랬어요. 빨강. 여기죠. 빨강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빨강 데이터를 해주시고, 됐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조건부 서식의 막대 데이터에 여기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규칙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최소값, 요거를 최대값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은 요걸 누르셔서 빨간색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다시 눌러서 최소값, 요것도 최대값, 그 다음에 칠할 색깔 빨간색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작업이 끝난 거예요.